안녕하세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저녁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아주 든든하게 밥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을 섭취해야지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말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먹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기사 검색을 조금 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저는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제보를 해 주시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확인 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좀 강한 어떤 기사가 올라왔는데 차츰 그런 기사들이 또 꼬리를 살짝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유튜버들도 보면 누가 이렇게 하면 거의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한쪽에서 얘기하면 거기서 조금 더 붙여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또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상황은 보면요. 조금 꼬리를 내리는 중이에요. 꼬리를 내리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와중에 저는 이제 그 강진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썼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썼습니다. 한번 아침에 어제인가요? 제가 썼는데 오늘 또 당당하게 썼어요. 저는 7만 8천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고, 황영훈 가수님을 2023년 1월부터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로 끝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몇 년간을 그 사람을 응원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고요. 혹시라도 뭐 가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달라. 전화번호 당당하게 공개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매력은 당당함이죠. 그쵸? 사람은 쬐끔한데 언제나 당당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특별히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면 또 그 환경이 바뀐 환경에 그대로 적응해서 살아남아요. 그런 특징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울 날씨 조금 풀렸어요. 조금 풀렸다고 보여지고요. 글쎄요. 제가 뭐 주차장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왔기 때문에 추위를 잘 못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뒷베란다에 나가 봤더니 조금 덜 추워졌다는 걸 확실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부산 기온은 우리가 활동하는 그 시간에는 영상이에요. 영상 5도에서 6도. 내일하고 모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지난번 뭐 다른 데처럼 그렇게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옷을 그때 너무 두껍게 입고 가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더운 게 나아요. 그렇죠?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부산에 갈 준비 잘 하셨나요? 보따리 싸셨어요? 저는 보따리는 싸놨는데 아주 최대한 가볍게 싸놨어요. 저 혼자 방을 쓸 거예요. 혼자 방을 쓰고, 이렇게 혼자 어디 가서 자본 적이 없는데, 투베드 하려고 그러다 그냥 원베드 했어요. 베드 하나 해가지고 좀 넓게 편하게 쓰고, 또 내일 끝나고 나면, 후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내일은 아침에 서울역에서 6시 53분인가 그렇게 타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역에 9시 36분인가 도착을 해요. 그럼 제가 첫 번째 그 셔틀버스를 타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카메라를 켜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난 사람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고요. 뭔가 자꾸 궁금하고 이러신 분들은 또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팬카페 회원 숫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얘기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방문자 수가 이 시간에 3만 1,000명을 넘어섰어요. 야, 우리 가수님 대단해요. 그쵸? 뭔가 그 이름만으로도 진짜 후들들 떠늘고 이렇게 난리 야단법석을 떨어요. 우리 그냥 이거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되는 대로 즐기면서 가면 되고요. 제가 이제 방문자 숫자 3만 1,000명 처음 봤어요. 그러면 기획사 측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이 사람 정말 상품 가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간에 제가 봤을 때 한 2만 5천 갔었나요? 2만 2천? 뭐 이렇게 2만 2천 가다가 막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현재 3만 1,000명을 찍었고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밤에 몇 명을 찍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이 일일 방문자 수는 콘서트가 있다거나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늘어난다 그랬어요. 일단은 그
사람 숫자 그대로라 그랬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챗GPT가 가르쳐 줬으니까 틀렸으면 걔가 틀린 거예요. 제가 틀린 거 아니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런 숫자를 봤네요. 3만 1000명이라는 숫자를 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수님의 이름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누구 유튜브를 변명해 주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오해를 좀, 마음속으로 오해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그 카페에서 제 생각은 뭐 콘서트가 끝나면서 가수님이 공개를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가수들 팬카페를 들어가 봤어요. 다른 가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 봤더니, 다른 가수가 21일에 발표한 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시간에 22일 15시 정도였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우리랑 또 다른 가수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우리 스케줄로만 생각하면 25일에 가수님이 짠 하고 이렇게 공개해 주는 게 맞는데, 또 다른 가수들에서 이미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하면서 여기 황영훈 가수 같이 가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그 배너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가수 우리 팬들 중에서 또 이제 다른 가수 팬들하고 교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데는 왜 공개해 주는데 우리 공개 안 해줘요?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콘서트에 가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25일 날 짠 하고 공개해 주는 게 맞고, 또 집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또 멀리 계신 분들은 다른 가수들은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이렇게 늦게 가르쳐 줘?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나름대로 조율을 했겠죠. 근데 다른 데서 공개했는데 우리가 안 해주면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공개해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죠? 다른 팬카페 왔다 갔다 하고 뭐 정보를 가져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한 사람만 얘기해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거 진짜 극소수가 아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고 있을 때는 큰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수님이 강진 청자축제에 출연해요. 출현이라고 자꾸, 근데 출현이 아니에요. 출연하시겠다 하신다. 이런 내용의 공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유튜버가 이렇게 영상 찍은 거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궁금해 하니까 그렇게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그냥 내용이 그거였어요. 회의하러 들어간다. 무슨 회의다도 없어요. 그냥 그 담당자가 회의하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레 짐작해서 기사를 쓰고 막 이래서 확대시킨 것 같아요. 확대시켰는데, 아직 우리 카페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요. 단톡방에서는 뭔가 얘기가 올라왔어요. 뭐가 얘기가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뭐 공개할 만큼 그건 아니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린 또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내일 가수님 만나러 가야죠. 그쵸? 내일 가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광주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부산도 미리 이렇게 표를 미리 끊어놨어요. 그래서 부산역에서 백석호까지 1시간 정도 잡고 이렇게 해서 가수님의 출근길을 꼭 지키겠다. 그런 생각으로 티켓팅을 해놨는데, 뭐 상황이 더 안 좋으면 더 똘똘 뭉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 놔둬도 괜찮으면 그냥 가만 놔두는 거고,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삼성화재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 내일 가수님 출근길에 보면 더 큰 소리 칠 거예요. 나 왔다고. 저 사실은 메가폰을 하나 살까 생각을 했었어요. 쬐끄만 메가폰을 하나 사가지고 가수님 지나가면 막 왔다고 소리를 지를까 그러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면 또 신고 들어갈 것 같아요. 별나게 군다고 아주 쬐끄만 메가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필요할 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나 살까 어쩔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제 육성으로 한번 질러 보려고 그래요. 그때 보셨죠? 가수님 들려요.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내일도 가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미리부터 난리를 치면 가수님이 이제 문을 내리겠죠. 그죠? 그럴 거라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녹음하다가 방금 전화가 오는 바람에 잠깐 이제 중지했었는데 목소리 톤이 달라졌을 거예요.
일단은 내일 가서 가수님 만날 거고요. 그리고 1박 하고 모레는 퇴근길을 지키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내일 출퇴근길은 당연히 지키고 모레 퇴근길은 지킬지 못 지킬지 몰라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9시 40분인가 50분에 그 차를 예약을 해놨으니까 너무 늦게 끝나지만 않으면 이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너무 태평해서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태평할까 그러는데 저는 저 아이들 키울 때 그랬어요.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큰아들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늘은 큰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큰아들은 무엇을 전공했냐면 의료행정을 전공했어요. 우리들 생각에 그냥 병원에 근무하면 저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을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행정을 보면 진짜 천년만년 밥은 먹고 살 것 같아서 저도 가수님 아버지도 그랬다 그랬죠. 어쨌든 큰아들은 든든하게 그냥 잘 살지 않아도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이렇게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 행정을 전공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거 엄마가 좋아서 보낸 거지 내가 좋아서 간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 장교 출신인데 군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요즘 장교 출신들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은 1학년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그때부터 이제 취준을 하는데 장교 출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졸업을 하고 군대 갔다 와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1년 일찍 갔거든요. 직장을 일찍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 오히려 뒤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취준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그야말로 방구석에 한참 들어앉았더니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항공사에 취직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왠지 모르게 자기보다 한 레벨 위인 것 같다고 이거 그만두고 승무원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죠. 근데 저도 이제 승무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승무원이 되겠다 그래갖고 뭐 강남에 가서 프로필 사진을 찍고 어쩌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들 면접 보려고 어디까지 갔었느냐 하면요. 카타르 항공이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스니아까지 갔다 왔어요. 보스니아가 뭐 보스니아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알 거예요. 사라예보 거기까지 가가지고 9일간을 있다 왔어요. 아들이랑 둘이. 근데 거기서 탈락했어요. 그 유럽 애들 허연 애들하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키는 좀 잘해 가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엔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거기 떨어지길 잘했다고. 거기 됐으면 큰일 날 뻔했대. 외국 가서 6개월에 한 번 한국 들어오고 이러면 자기 우울증 걸렸을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항공사 취직해서 갔었는데 외국 항공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숙소 옮겼는데 엄마 코로나 터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지금 바로 보따리 싸가 날라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진짜 그 오늘 이사했는데 하룻밤도 못 자고 얼마나 급하게 왔으면 얘가 휴대폰을 2개 쓰고 있었는데 하나만 들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급하게 왔는데 그때 안 들어왔으면 한국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뭐 금방 괜찮을까 했는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 같은 데서 좀 이제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지금은 이제 IT 개발자가 됐어요. IT 개발자가 됐는데 좀 생뚱맞죠. 저 전혀 안 맞는 분야예요. 근데 한 6개월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영어가 되니까 좀 빠른가 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수학적인 머리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IT 개발자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나도 내가 너희들의 엄마가 될 줄은 몰랐다. 내가 너희들의 엄마가 될 줄은 몰랐고 또 공인중개사가 될 줄도 몰랐다. 이런 얘기도 했고 황영웅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고 내가 그 사람을 응원하게 될 줄도 몰랐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랬죠. 내가 유튜브라는 걸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유튜버가 돼 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희망을 줬어요. 네가 내일은 무엇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직장도 없고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월급 조금 용돈 정도 벌고 그런데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에서 또 이제 조금 돈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지 앞가림만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때 한 번도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너 거기 앉아 봐라. 얘기하자." 뭐 이런 시도를 해 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들이 몇 년간 저렇게 전학이 돼 가지고 집에 있으면 엄마와 아들 사이가 굉장히 나빠질 텐데 전혀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그 승무원 합격 날 때도 저랑 거기 가 있었어요. 보라카이 가서 놀다가 합격 소식 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왔을 때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냥 여행 다녔어요. 여행 다니고 뭐 "지금 쉴 수 있을 때 쉬어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지금 직장 가고 나서 인제 휴가를 못 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태평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또 인생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싶다고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럴 거예요. 우리 3년 전, 4년 전에 생각해 보면 황영웅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어쩌다가 뭐 그런 분들 많아요. TV 켜 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에 꽂혔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미스터 트롯은 봤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단톡방에 올려줘 가지고 현역부 A 그거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쪼끔 인제 트롯을 좋아하게 됐었는데 황영웅이라는 가수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본 것 같아요. 미운 사랑에도 본 것 같고 착각, 착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기억의 착각. 근데 인제 본 것 같고 인제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인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인제 가수님을 그 처음에 만났을 때 좋아했고 또 하차 이후에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고 인제는 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돌아왔으니까 또 사랑하게 된 것 같고 가수님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이렇게 소란을 피울 일인지 모르겠지만 언론들이 앞다퉈서 가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직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쉬시고요. 우린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부산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이 계약이라는 게 서로 인제 저 중개사 한 거 알죠? 중개사 했어요. 제가 법학 공부를 좀 꽤 오래 했어요. 계약이라는 게 그냥 쉽게 깨지는 거 아니에요. 동네 길 가다가 "야 너 우리 와서 노래 한번 해 줄래?" "오케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도 우리 가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약을 했고 인제 뭐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미리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네이버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기사총권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카페에서 전해 주는 그 소식만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일 부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셨죠? 내일 부산에서 만나고 저는 일찍 가서 마이크를 켜도록 하고요. 또 가수님의 출근길을 지키고 공연을 함께 보고 퇴근길을 지키고 그다음에 인제 일요일 날도 제가 좀 빨리 나가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 강해지죠. 그쵸? 어쩌면 이런 것이 또 우리 가수님을 더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약간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황영웅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